자, 일단 우리 미국 증시 한번 좀 분석을 해봐야겠죠. 네,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증시를 들여다보게 되면 특별한 그 주변 이슈가 없었습니다. 자율 반등 형태에서의 그 오늘 반등이 일어났고요. 그럼 이 반등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판단해 봐야 되는데요. 전체 분위기에서의 흐름은 오늘 전체 그 미국 시장에서 또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의 동향을 보게 되면 그 상승, 그러니까 반등의 촉발점이 되었던 부분은 그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였습니다. 우리가 미국 시장을 잘 들여다보면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실업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3.7%가 나왔는데요. 전월 3.7%, 이번 월 3.7%가 나오면서 연준에서 금리 인상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내년도까지의 금리 인상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이 부정적인 이슈가 확산되면서 최근 월, 화, 수, 목까지 해서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내년 1월 FOMC에서도 또 한 번 할 수 있다. 네. 0.5%. 그렇죠. 그런 왜냐면 얘기가 있었죠. 고용이 받쳐주면 연준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수 있다라는 관점이었거든요. 근데 그 오늘 이제 장 직후에 나왔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상치와 부합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2주 연속에서 그 실업수당 청구를 한 숫자가 지난 2월 대비해서 가장 많은 숫자가 2주 연속에서 그 실업자가 늘어났고 실업수당을 청구했습니다. 실업수당 얘기가 나오면 제가 얼마 전에 그 미국에 있는 후배한테 이제 얘기를 들은 건데요. 지난 코로나 시절에 그 미국에서 얼마 정도의 그 재난지원금 실업수당을 줬냐면은 미국도 우리와 비슷하게 실업수당이 주간 단위로 해서 뭐 편차가 있긴 하지만 대략 한 500불 정도 받는 모양입니다. 네. 월간 단위로 보면 한 2,000불이니까 한 200, 한 4, 50만 원 되겠죠. 우리도 그만큼은 안 되지만 근사치의 그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주정부에서 지급하는 거고요. 연방정부에서 코로나 때 주간 단위로 해서 600불씩 지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에서 받는 2,000불, 그리고 연방정부에서 받는 한 2,500불, 합치면은 한 600만 원 정도 그 실업하면서 그 정부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에 굳이 활동을 할 필요가 없는. 그냥 그거 가지고 아주 편하게 사는 게 낫겠네. 네. 근데 이게 지난해 그 연말에 테이퍼링 하면서 이걸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올해로 넘어오면서 금리 인상되면서 이제 물가도 올라가고 이제 그 삶의 질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용을 계속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가 최근에 그렇게 많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실업수당 청구를 하는 숫자가 최근 내에서 뭐 크게 늘지는 않지만 줄지 않는 상황에서의 그 흐름이었고요. 어제 그래서 2주 연속해서 실업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지난 2월 이후에 가장 높은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연준에서 지난 월요일에 나왔던 실업률은 시장의 부정적인 그 긍정적인 이슈는 아니었지만 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관련해서 연준에서 내년도의 금리 인상 기조가 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이 되면서 시장은 부분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지금 블랙아웃 기간이죠. 그렇죠. 네, 그 연준에서는 통상적으로 그 FOMC 회의 일주일 앞두고 이제 뭐 발언이나 또 메시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언론 홍보를 하지 않게 관행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기존에 나왔던 뭐 매파적 발언이라든가 내년도 경기 전망에 대한 불투명성 뭐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시장에서 어제부터 잠잠했습니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특별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에서 최근 하락에 대한 자율 반등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됐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동향을 판단하면 유가, 그리고 곡물가, 외환, 채권 시장 안정적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가스 가격이 한 4%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바닥점 대비해서 일부 상승한 흐름에서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특이 동향에 대한 부분을 해석할 내용의 상황은 아니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6% 정도 상승했고요. 미국 나스닥 지수도 1% 이상 상승을 했고요. 전반의 흐름은 지난 그 어제 우리 시장은 이제 만기 흐름 내에서의 움직임이 그 진행이 되면서 어제까지 조정을 보였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부분 반등의 모습이 동조화 현상을 보이면서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유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어요. 이러다 71불
그 이러다 또 70불 깨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유가는 70불에서 100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 안정적인 주시장이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는 가격의 범위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70불 하방으로 살짝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수준에서 유가의 추가적인 연쇄적 하락이 나타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판단하면서 이제 글로벌 증시 동향해서 과연 어떤 종목들, 어떤 업종들, 어떤 시장이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최근에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데요. 시장 전반의 모습을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여기 그림 한번 보시면서 저와 함께 한번 호흡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스닥 지수입니다. 네. 최근 바닥 대비해서 한 11% 상승했고요. 전체 그 시장의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보다도 좀 약한 상황의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기술주가 이제 나스닥 시장에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반면에 S&P 500을 보게 되면 S&P 500 지수는 500개 종목이 지수 구성을 하고 있고요. 400개 종목이 흔히 말하는 산업주, 굴뚝주, 그러니까 기존 가치주 종목들이 이제 한 400개 되고요. 50개 종목이 은행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0개는 운송, 자동차 관련 업종들, 항공주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현재 꾸준하게 성장 섹터가 아니고 시장의 경기 변동에 불구하고 계속 돈을 벌고 있는 가치주 섹터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S&P 500 지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에 나스닥이 11% 상승한 것에 비해서 이 기울기, 상승의 각도를 보면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7주 연속에서 상승하고 있고요. 최근 조정을 받았다라고는 하지만 오늘 새벽 5시까지의 흐름의 그 모습입니다. 조정을 받았다고 하지만 견조한 흐름에서의 모습입니다. 다우지수 한번 볼까요? 다우지수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네요. 네, 다우지수를 보게 되면 구성 종목이 보잉, 캐터필드, 코카콜라, JP모건 체이스 이런 이제 마찬가지로 가치 섹터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기술주라고 하면 애플하고 인텔 두 종목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S&P 500 구성 종목과 비슷하게 유사하게 가치 섹터의 종목들이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의 시장은 비교적 견조하고 흐름이 좋고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러셀 2000.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과 비슷하게 러셀 2000 시장이라고 그래서 개별주, 소형주 구성으로 중소형주. 그렇죠. 중소형주 구성으로 되어진 종목들입니다. 이 시장이 움직일 때는 시장이 이제 횡보 구간에서 좀 이 종목들, 이 지수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을 보여주고요. 최근까지 동향을 보게 되면 나스닥과 비슷하고 특별한 움직임에서의 흐름이 진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아직은 개별주 장세의 시장은 아니고 가치 섹터의 종목들이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유럽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강합니다. 전 세계 증시에서 강한 가장 논란이 많은데 가장 많이 올랐어요. 24% 상승이면은 상당한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럽 증시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뭐냐라고 판단했을 때 유럽은 이제 관광 국가이고요, 농업 국가이고요, 대부분 소비재 위주의 그 상품 구성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보다는 가치 섹터에 있는 종목 구성으로 되어진 시장이 월등하게 강세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입니다. 중국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참 어제 항생지수도 꽤 올랐죠. 3%대 올랐나요? 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알리바바니 뭐니 한 6%, 7%대 맞습니다. 중국 ADR들 네.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국 시장을 보게 되면 중국도 대표적인 소비재 생산 국가이죠. 그렇죠. 소비재 생산 국가이고 최근 주가 움직임을 보게 되면 얼마 전까지 불과 2, 3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안 좋다라고 했던 국가들의 주시장이 굉장히 좋은 선도 시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형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찐시황이나 이 시간을 통해서 중국 시장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언급을 드렸지만 중국 시장의 앞으로의 전망치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종목 간 움직임을 보더라도 중국과 연동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내에 우리 시장에서 움직였던 업종 분석을 해보게 되면 첫 번째로의 바닥점 탈출을 시도했던 업종이 은행주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 내에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석유화학, 롯데케미칼, 대한유학, 금호석유 이 회사들이 뭘 만드냐? 일회용품 만드는 회사입니다. 경기가 살아나면 일회용품 소비가 늘어나고요. 그렇죠. 당연히 매출도 늘어나고 기업 경기 실적도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주가 형태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으로 집중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또 여기에 최근에 엔터주들 많이 움직였죠. 그렇죠. 네, 중국 공연, 뭐 SM이나 JYP 이런 종목들 움직였고요. 그리고 잠깐 눈을 옆으로 돌려가지고 보게 되면 유통주들 보게 되면 이마트, 롯데쇼핑, 이마트 거기다 또 이제 뭐지 저 휴무일제 네네. 그것도 폐지되고 하면서 그렇죠. 이마트, 롯데쇼핑이 여러분 주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저점 아래로 내려가 있는 종목입니다. 주가가 PBR 기준으로 0.2 정도 될 겁니다. 유통주가.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들 종목이 바닥에서 슬금슬금 올라오더니 조금 바닥 대비해서 고개를 딱 쳐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비재, 유통주 형태 가치 섹터에 있는 업종의 종목이고요. 여기에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움직임에서의 상황을 이제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줬던 중국 관련 이슈가 있었던 업종이라면 화장품이죠. 화장품 워낙 이슈 안 좋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죠. 주변 시장 상황 안 좋았고요. 아니 뭐 저 주변 시장 상황보다 그냥 주가가 얘기하죠. 네. 주가가 계속 꼬꾸라졌으니까. 그렇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9만 원 깨졌었습니다. 지금 거의 14만 원 근처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한 3, 40% 바닥 대비해서 시간차로 그렇게 오래지 않았습니다. 한 3주 정도 시간 내에 이렇게 가격 회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환경이 변화했느냐? 그거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좋아질 것이란 전망치였죠. 그런 상황에서 화장품 업종이 최근 내에 강세였었고요.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쭉 한번 되돌려서 평가를 해보게 되면 화장품, 유통, 석유화학, 엔터, 중국 관련이나 경기 회복 관련주 형태의 종목들이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증시는 인도 증시입니다. 인도 증시는요, 지금 그 전 세계 국가의 그 전체 주시장에서의 모습이 지난 뭐 6, 7, 8 고점 찍고 국가별로 약간 상회하지만 그리고 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하락하는 단계에서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도 시장만이 유일하게 이전 상황에서의 저점 찍고 고점 돌파한 상황이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인도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한 8.9%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성장률이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인도라고 하더라도 중국과 인도 크게 달라질 거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코로나 때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던 국가이고요. 그리고 나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경제 상황에서의 전망치를 보게 되면 그렇게 그 장기적인 상태에서의 그 좋은 형태는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앞으로의 그 동향 흐름을 판단해서 성장주 섹터보다는 가치 섹터의 산업군의 종목들이 있는 그 시장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형태로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다. 전체 시장의 모습을 보면 나스닥이 포함된 기술주 중심의 움직임은 좀 더 정체되어 있고 S&P나 다우지수나 유럽 증시나 중국 증시 이 형태의 그 기업들은 좀 더 강한 흐름.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서 이제 우리 증시와 그 전체 국가 간의 구조를 한번 판단해 보면 최근에 외국인이 좀 팔고 있죠. 그렇죠. 좀 팔고 있습니다. 한 5거래일째 아마 계속 순매도 했을 거예요. 네,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기존에 샀던 물량이 있으니까. 그거 거의 1조 좀 넘는 것 같은데. 네, 1조가 좀 어제 기준으로 1조 2천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내에 매도한 게.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최근 상거에 비해서 계속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에 대한 불안을 이제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서 중국 증시와 인도 증시를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그 이머징 마켓 그 바스켓에 보면 중국이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2등입니다. 그리고 3등이 인도입니다. 네. 그러면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 경기 상황보다는 중국이나 인도의 경기 상황이 내년도 좀 더 나아 보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내 자금의 일부 자금이 유출돼서 뭐 인도와 중국으로 분산 투자되어지는 과정에서의 외국인 매도 일부 나오고 있다라고 해석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단정지어서 단언하기는 좀 어렵고요. 최근 3, 4조 샀고 최근 1조 수준 매도를 하고 있는 측면이고 이런 부분에서 보면 아직까지 외국인 매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최근에 매수를 강하게 했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하는 과정에서의 형태이다. 그리고 오늘 미국 시장과 글로벌 증시 동향에서의 전반의 흐름의 내용을 이제 종합해서 평가를 해보게 되면 시장의 분위기는
기존의 그 기술주나 성장주나 이쪽의 시장에서 가치주나 이제 실적주 형태 종목군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 이 부분을 조금 성급하긴 하지만 우리가 시장에 대한 평가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인도 시장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영향도 있을 거예요. 그 글로벌리 지금 밸류 체인을 중국에서 인도로 이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애플도 뭐 아이패드 그쪽으로 이전한다고 했으니까 미국의 전략하고 아마 맞아 떨어져서 인도의 성장은 계속 되는 것 같고. 지난번에 우리 인도 특집으로 그 인도만 전문으로 투자하시는 그 교수님 한번 아니요 저 투자회사 대표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인도의 성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미래셋에서 곧 그 인도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그 서비스를 뭐 준비 중에 있다,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아직은 없는 것 같고. 근데 국내 기업들이 인도에 많이 이전에 진출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실패를 했던 이유가 인도 같은 경우는 주정부 단위로 정책이나 법제나 규정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인도 하나의 주정부는 공산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주정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그 주 단위의 그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들어가서 거기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거기 시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인구는 많은데 인프라도 안 돼 있죠. 인프라도 어렵고 정치도 지금의 총리는 물론 막 그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또 정치 급변이 또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자, 또 오늘 미국 증시에서 뭐 특이한 사항이 있을까요? 오늘 미국 증시에서 특이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특이했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근 내에서 2.6% 상승을 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국내 지수 영향을 많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최근에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제 차트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의외로 최근에 삼성전자나 애플이나 인텔의 주가와 비교해서 판단해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흔들림도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박스 내에서 등락이었거든요. 반도체 지수 자체는 미국 시장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주변 분위기에서 하락했다라는 측면으로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지수 오늘 2.6%의 상승은 의미 있는 지점에서의 장대 양봉과 흐름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래서 지금의 분위기에서의 국내 시장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전체 분위기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최근 내 주가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한 모멘텀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매기 자체도 성장주, 기술주보다는 가치 섹터에 눈이 가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이 주식을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럼 지금 팔아서 이쪽으로 옮겨야 될까? 많은 고민들 하실 겁니다. 그렇죠. 네, 지금이라도 매도해서 가고 있는 달리는 말에 갈아타야 되나. 근데 지금은 주식을 이제 교체 매매를 할 때 하나의 업종은 빠지고 있고 하나의 업종은 가고 있는데 빠지고 있는 업종을 매도해서 가고 있는 업종에 그 갈아타는 전략보다는 이론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전에서 매매를 하고 가이드를 하고 여러분과 이제 진행을 해보니까 빠지고 있는 업종을 매도해서 가는 종목이 올라타는 전략보다는 오래 가지고 싶다면 빠지고 있는 종목이 일정 부분 빠지고 나서 올라가는 흐름에 다시 동참해서 같이 올라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시장은 계속 차별화되는 보통 키 맞추기 한다고 표현하죠. 네, 그렇죠. 이 과정에서 옮겨 타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롯해서 반도체 업종의 종목들에 지금 투자되어진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은 교체 매매 타이밍에서의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한번 지나갔죠. 지난번에 상승 흐름에서. 그러면 한 번 더 기다리셨다가 다음 흐름에서 교체 매매로 진행하시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 있다. 이렇게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방향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 뭐죠? 어제 그 박병창 부장,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과 하던 인터뷰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던데요. 일단 자신도 지금은 올라온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들을 좀 덜어내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일단은 현금을 들고 준비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아직 올라오지 않은 마이너스가 큰 상태인 종목들에 다 집어넣을 생각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박병창 부장님이 영업 일선에서 아주 그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교범에 나오는 내용과 실전에서 매매하는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의 그 매매 그 패턴 스타일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매매하는 부분은 말씀하셨던 대로 현금을 좀 준비해 놓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종목이 움직일 때 거기에 몰아주는 요 형태의 진행이 가장 유리한 형태의 그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요즘 한국 시장이 참 지루하다고 하죠. 지금 고객 예탁금은 뭐 최저로 줄어들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또 문제는 또 신용은 또 지금 몇 거래일째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게 결국 이렇게 체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또 이게 뭔가 좀 불안 요소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신용 증가는 제가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 주변에서 이제 소통을 하고 얘기를 하는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참다 버티다 그때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다. 지금 뭐 특정 몇몇 종목을 신용으로 들어가서 지금 신용이 뭐 150% 내외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 더 하락하게 되면 이거 강제 상환될 처지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많이 말씀들을 하시고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딱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 투자, 이제 주식 투자의 기술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신용 투자를 하실 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주가가 하락할 때 물타기 관점에서 신용을 다 많이 사시거든요. 근데 신용 투자는 내려갈 때 물타기 투자의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거 아니고요. 불타기입니다. 흔히 말하시. 올라갈 때 애더블 해서 신용으로 물량을 확대시켜서 가져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시장에서의 모습을 보면 신용 상태에 있는 그리고 지금 150% 미만에 있는 종목군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여기에 돈을 더 투여해서 신용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보다는 일부 덜어내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다 정리하지 마시고 일부씩 덜어내서 그 신용 비중을 좀 더 올리셔서 가지고 170, 180까지 올려놓고 좀 기다리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지 신용이 빠졌다고 그래서 증권사에 전화 온다고 그래서 돈 여기 적금 깨서 넣고 다른 부분에 돈 넣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일부 정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코스피 쪽이 9조 2,300억, 네. 코스닥 쪽이 8조 1,150억. 코스닥이 약한 이유가 있네요. 대부분 신용은 코스닥에 물려있죠. 개인들의 이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갈 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쓰는 레버리지 전략이 돼야 되는데 이게 물타기 할 때 이게 그렇죠. 이걸 사용하다 보니까 네, 하여튼 이러한 시장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 한번 잘 참고하셔서 여러 가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